미래통합당만 뭐 비대위가 출범한 건 아닙니다. 정의당은 혁신위라는 이름으로 장혜영 혁신위원장이 맡아서 또 정의당의 혁신을 주도를 합니다. 정의당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죠. 내상도 만만치 않게 입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정책위장 사표 내는데 더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시한부죠. 100일 남았는데 100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사의를 표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그 100일짜리 정책위장을 어떻게 세우냐. 네. 그냥 해라. 네. 그래서 뭐 마무리하시오. 어영부영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100일 동안에 큰 일을 하기는 어렵고 다만 21대 국회 초반에 네. 뭔가 지금 어젠다 세팅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어젠다 세팅에 있어서 정의당이 정의당만의 색깔로 또 정의당만의 어떤 이 집중점과 또 국민적인 어떤 소구력 이런 걸 가지고서 의제를 설정하는 데 역할을 일정하게 남은 기간 동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남은 기간 임기를 채우기로 했고요. 장혜영 그 혁신위원장 체제 출범 배경이나 향후 뭐 전망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혁신위가 실은 어떤 볼륨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혁신위원들을 선임을 하고 그 혁신위원 중에서 장혜영 의원이 이제 호선이 된 건데 혁신위원회의 방향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뭐 대강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정체성과 노선, 뭐 정책 방향, 당 지도 체제, 그다음에 당원 구조 뭐 등등에 대해서 논의할 거리들은 쭉 있는데 혁신위에서 뭐 그걸 다 논의할지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만으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변화시키겠다. 내지는 혁신이 남은 100일 동안에 뭐 다 바꿀 수 없으니 당의 앞으로 혁신 방향에 관해서 일종의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는 정도로 역할을 하겠다. 뭐 그 목표와 그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할 텐데 우선은 뭐 그 논의가 우선적일 거라고 보고요. 이번 혁신위원회 특징은 기존의 정의당의 뭐 지도부 혹은 중요한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해왔던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빠지고 네. 좀 젊은 세대 중심의 그리고 지역을 네. 고려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물분들이 혁신안에 포함돼서 기존의 좀 관성적인 발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네. 창조적인 어떤 파괴나 또 과감한 상상력 이런 것들을 내놓도록 하고 그게 이제 당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뭐 20년 진보정당의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다 그 리뷰를 해서 혁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렵겠죠. 네. 또 뭐 그렇게 부여된 미션이 그렇게 부여된 혁신위원회도 아니고 다만 이제 뒤이어서 당직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직 선거와 연계해서 봤을 때 차기 당직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목표로 경쟁을 해야 되겠는가 네. 이런 거를 혁신위 과정에서 좀 분명하게 규명하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장혜영 그 당선인은 그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이고요. 네. 또 장애활동가입니다. 네. 시설에 오랫동안 입소해 있었던 그 동생을 탈시설에서 함께 살면서 그 스토리를 영화로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로 그 뭐 상도 받고 중증 발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때쯤에 이제 시설로 보내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야 했는데 동생을 데리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정의당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으로 비례대표가 됐는데 장혜영 당선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정당의 관성이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또 본인이 어떤 사회적 약자 당사자로서 그동안에 느꼈던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과 또 차별과 이런 진보 정당의 가치에 맞닿아 있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네. 뭔가 이게 혁신의 새로운 자극 내지는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개혁은 박원성 당대표부터 시작합니다. 부터 시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덕담하는 거죠? 2주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되게 내가 출마 안 한다. 보수 진영은 박원석 당대표를 응원합니다.
아 이제 그 다음번에 막 지금 출마하라고 어깨 미는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저희가 그 충분히 투대 이게 낙선 운동이에요. 그럴 수 있고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시는 걸 보면은 그 아주 보수적인 관점이 투철하신 것 같아서. 통합당 당원들이 막 그 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해서 아니, 이게 낙선 운동이라. 이게 출마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한 낙선 운동이야. 그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장혜영 그 혁신위원장 체제의 정의당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한두 가지 이것은 좀 꼭 이번 기회에 새로운 혁신의 의제로 올라 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다면 뭐예요? 제가 혁신위랑 해봤거든요. 한번 국민당 했었죠. 때. 예. 근데 그게 뭐 혁신위가 해야 될 일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능력이 파워가 있느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보면.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장혜영 의원은 그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왜냐면은 비례대표 공천 자체가 이번에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되신 분들의 발언권이 생각보다 당내에서 약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자질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길이다. 하지만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한 것처럼 그 저도 개인적으로 교제하던 친구라고 하지 않은데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그 혁신위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밖에 어떤 일들을 시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좀 간다. 이렇게 생각되고 정의당 그런데 큰 틀에서 우선 본인들이 여당할지 야당할지 이런 것부터 갈라야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는 네. 이제 포플러스원에서 뒤통수 맞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민주당에 떠밀리고 180석 하니까 자기들 무시하고 이런 거 겪으면서 이제는 좀 야당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뭐 야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리가 너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정의당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할 만한 판단들을 했는데 네. 당장 이번에 뭐 윤미향 사태나 이런 것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네. 위험 요소가 있고 그런 것들을 뭐 꼭 부정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이 취약점인지 이런 것들은 그 박원석 차기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벌써 당대표 시켰네요. 박원석 차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운동의 그 산 증인으로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윤미향 씨가 한마디도 안 해도 지금 다 속마음부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뭐 꼭 그걸 뭐 뒤변내라는 건 아닙니다. 개선점들을 마련하고 네.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관심도 별로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못 끼어들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미향 사태 왜 이렇게 통합당에서 평소보다 조용하냐 그러는데 모르기 때문에. 뭐 위안부 문제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문제고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딱 이렇게 체화가 안 돼 감성도 있다는 그렇고 얘기죠? 딱 척하면 척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쓴 거는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라는 그 감이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언론이 얘기하면 저 나쁜 놈 그럼 같이 나쁜 놈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정의당의 장혜영 체제, 이 혁신을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두 정당이 넘어야 될 고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